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강대준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세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공부해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세금,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공부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여러 가지 절차뿐만 아니라 절세 전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경영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갖춰야 될 필수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세금 공부를 하시려면요,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주 간단한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온다 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수익에 번 매출이죠.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하는 매출, 거기에서 비용을 뺍니다. 비용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희생한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금은 수익 아니고요, 비용 빼고 이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익이 과세이익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익을 관리를 한다라는 게 세금에서는 매출을 여러분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내려고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용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이 강의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창업자분들도 직장 생활 하고선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에서 절세를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비용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에 쓴 비용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게 예전 같으면은 너무나 챙기는 게 귀찮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쓰는지를 처음부터 가이드를 잡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오해가 되는, 탈세를 오해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절세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 라는 그 구조에서 세금은 그 이익에 매겨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업 회계라고 하면은 매출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실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매출을 잡는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 권리와 의무가 확정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는 게 확실해지고 내가 내야 되는 게 확실해지면은 그거를 수익을 잡고 비용을 잡아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데, 기업 회계하고 세법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회사는 장부가 두 가지 장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무회계로 우리가 기록하는 장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무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이게 세법에 따른 장부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무조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해야겠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세무조정을 초기 회사들은 본인들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규모가 일정 이상 되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도록 국세청에서도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수를 하다가 오히려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절세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절세 전략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절세는 합법적인
세법 규정 하에서 세금을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비용을 합법적으로 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합법적이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의 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세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게 되면은 목적 사업이 나와요.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통업을 합니다. 제조업을 합니다.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 같으면 경영 컨설팅, 회계 컨설팅 하는 회사거든요.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영업 활동을 위해 쓴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비용 인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 인정은 세법에서는 손금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손금. 비용 인정이 되고 손금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익을 줄이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세 근거가 되는 이익을 줄였기 때문에 세금이 절세가 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제품이나 상품을 사올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적으로 좀 쓰고 싶다, 개인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뭐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쓰게 되면은 그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되겠죠. 이거는 좀 의도를 갖고 한 거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업무상 접대를 할 일이 있어요. 어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세법에서는 그거를 접대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거래처한테 뭐 식사를 하는 것도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명절에 선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런 접대 활동들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수주 활동을 해야 되는 업종은 이러한 수주 활동 중에서 많은 것들이 접대비로 쓰이게 돼요. 근데 이 접대비가 너도 나도 많이 쓰게 되면 회사가 존속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한도를 정해놔요. 매출에 얼마까지만 쓸 수 있다라는 한도를 정해놓는데, 예를 들면은 그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손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를 초과되게 되면은 손금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비용을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이익을 줄이지 못하죠? 그럼 이익을 줄이지 못하면, 세금 근거에 대한 이익을 주지 못하면 과세가 되는 이런 효과를 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한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강의 내내 또 강조드릴 건데, 법적 증빙을 갖추셔야 돼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증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금 영수증 같은 거예요.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 영수증 안 내나요? 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누가 숫자를 바꾸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적격 증빙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모든 게 엔드 조건이에요. 우리의 목적 사업에 맞게 적격 증빙을 갖추고 세법이 인정하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지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접대비의 한도가 초과됐다, 이거는 탈세는 아닙니다. 이거 갖고 국세청에서 세금만 더 내라고 하지 이거 갖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 상대방이 현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이요? 현금? 좋은데요? 현금이라도 우리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현금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으로 나가는 보따리상들이 이렇게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현금을 받게 되면은 우리도 매출로 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현금을 받게 되니까 매출로 신고할 수 있냐? 이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매출을 신고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고, 게다가 세금이 소득세도 있지만은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금고에 넣어놔야지 라고 하는 순간 정말 다양한 여러분 혐의에 봉착하시게 됩니다. 일단 탈세하셨죠, 횡령하셨죠, 그리고 다른 투자자가 있는데도 결국 그렇게 했어? 그럼 이거를 배임이라고 불러요. 말만 들어도 되게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여러분은 하신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유튜버 분들이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익스피디아 이런 데 활용해 가지고 자기 갖고 있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돈이 다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통장으로 찍히지만은 세금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역시 똑같이 탈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탈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탈세가 되면은 일정 5천만 원 이상 여러분 탈세 혐의를 받으면은 여러분 출국이 금지돼요. 그리고 특정 금액 이상 되면은 이거는 세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고발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사업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경제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의도를 갖지 않아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요. 근데 국세청에서 보통 세금을 징수할 때 총 국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공부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많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이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직면한 당면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팁을 먼저 드리면은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시는 게 좋은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은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막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다 괜히 탈세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적법하게 비용을 잘 찾으셔가지고 절세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소득세가 첫 번째 내가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서 소득에 내는 소득세인데 개인 사업자 분들은 개인 소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개인 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개인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자를 받거나 연금을 받거나 이런 거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그거는 보통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제가 보통 5월 달에 신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은 매출이 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6월 달까지 신고를 해서 한 달을 더 주는데 그 이유는 국세청이 더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모가 커지면은 법인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법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게 분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법인이라면은 운영하시면서 법인이라면은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그거는 법인세라고 하죠. 역시 법인세도 소득세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크게 보면은 하나의 세금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소비세예요. 소득세가 아니고 소비세. 소비세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특별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세도 있고요. 애연가 분들은 담배에도 세금 많이 붙는 거 아시나요? 그런 건 이제 소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덩달아 붙는 부가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또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은 해요. 왜냐면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거는 그럼 누가 하냐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자가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내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받아서 낸다라고 해서 간접세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세는 직접세가 돼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태 현황이라든지 사업자 현황별로 공이 소득세와 소비세를 납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세를 위해서 기본 지식을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소득세,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이 소득세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낼 세금이 부가세도 있고 또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 취득록세,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제 세금의 종류가 좀 다양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회사 고객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항상 사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종류를 초반에 이제 인지를 못하고서 항상 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맘때쯤에는 이런 세금이 나오는구나, 이맘때쯤에 이런 세금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그 기간도 중요해요. 이 소득세가 1년에 한 번 낼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고 1년이 지나면은 세금 낸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국세청에서는
할부를 해서 내라고 그래요. 반을 미리 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11월 정도나 그때는 중간 예납이라는 걸 해서 미리 내라는 거예요. 그 중간 예납한 거는 지금 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빼주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또 내고 저때 또 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분할해서 내는 건데 또 내고 또 낸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납부 시기에 대한 것도 한 번만 딱 인지를 하면은 잘 바뀌진 않습니다. 때로는 개정이 되지만은 거의 이런 시기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 걸 처음에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빙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산화가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전산화가 잘 돼 있다는 거는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것도 편하지만은 국세청에서 볼 때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금 출처라든지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최근에는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오고 가명하면서 다 포착이 돼요. 예전처럼 종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보면은 영수증에 풀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왜 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미 시스템으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가져와서 전산 자료를 가져와서 세금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온다.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말이 어렵죠? 입에 붙기 100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가 되는 표준 이익이구나, 소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절세의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익숙하게 또 보셔야 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홈택스입니다. 홈택스는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나와요. 모바일에서 보는 홈택스라고 해서 손택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역시 우리나라 또 국세청은 전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세수 확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홈택스에서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세금 신고 또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양수가 또는 투자로 바꿔 하거나 또 엔젤 투자 받으면 양도 양수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증권거래소 신고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또 조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회사의 히스토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또 국세청에서 인증하는 표준 재무제표도 여기서 볼 수 있고 사업자 등록도 여기서 다 검토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는 홈택스가 세금의 포털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친숙하게 가끔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항상 뭐 보실 이유는 없지만은 사업자라면은 가끔 보면서 정보들을 이런 게 있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현금영수증도 회사의 비용 증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우리 회사가 몇 년째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했지도 여기서 다 조회가 돼요. 이것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하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 또 구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규입니다. 적절한 사규를 구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하면은 정관이라는 걸 만드셨을 거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사업이니까 그래도 신고를 하죠. 바로 사업자 등록에 사업 목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이든 법인이든 이제 내 마음대로 운영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회사는 사규를 만드셔야 돼요. 그 정관에 근거한 사규라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정관이 헌법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헌법에 근거한 세부 부속 자료들을 정관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사규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인정되는 거는 사회통념상 예를 들면 직원에게 나가는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사규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정관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 맘대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화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게 공증을 꼭 받아야 돼요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공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사규에는 꼭 있고 그거를 결의했다라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문이 없으면 그 사규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세금을 낼 거고 때로는 그 금액이 커지면은 이거는 조세 포탈이다 라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은 주로 임원에 대한 비용이에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창업을 하시고 임원일 가능성이 많으신데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국세청에서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사규에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또 특정 임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퇴직금 규정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임원 규정을 반드시 주주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총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퇴직금을 그냥 줬어? 또는 성과급을 줬어? 인정이 안 돼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규정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냐 못 받냐 차이예요. 저도 이제 세무조사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대신 대응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분들이 이런 서류를 빠뜨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고 법인도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만은 직원분들에게 이제 복리후생비 규정이라든지 또는 출장, 이제 출장 많이 다닐 거잖아요. 출장 갈 때는 그냥 급여료 해가지고 세금 떼고서는 그 비용 안에서 써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다 실비와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실비를 어디다가 적어야 돼? 출장 어디 갈 때는 얼마큼 지급이 될 거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사규에 있어야 되고 그 사규는 취업규칙이라는 곳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규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목적에 맞는 우리는 비용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썼다 하더라도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금을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낸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거를 잘 갖추셔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